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는 도시를 바꾼다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북콘서트에는 김우영, 추미애, 박찬대 등 40여 명의 의원들과 박홍근, 서영교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들도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참석자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 의원의 의정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과 책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은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지만 높은 주거비로 청년 유출과 저출산, 공실 증가 등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도시의 아픔을 정치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자, AI 전면화되고 있죠. 그래서 빨리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은 29년, 빠른 28년이면 세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다 국회는 2030년이면 내려가는 곳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서울이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수도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다른 승부수를 찾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삼선 의원으로 국회의원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서울시 의원을 만나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갈현 1, 2동의 박유진 서울시 의원을 손성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박유진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좀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22년 11대 서울시 의원이 되자마자 1호로 제일 먼저 강력하게 이제 호소하고 만들고자 했던 게 남산 혼잡 통행료 전면 폐지였어요. 그게 거의 26년이 넘는 세월 동안 1년에 한 150억씩 3,300억이 넘게 이제 받았던 일종의 징벌적 세금이거든요. 이 탄소 절감 시대의 기준을 놓고 보면 두 점 간 가장 단거리가 직선이고 그 직선을 위해 터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용모순 상황이 발생하냐면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만드는 일을 택한 사람은 2,000원의 징벌적 벌금을 물고 그게 싫어서 탄소를 막 온 천지에 뿜고 다니면서 돌아가는 분들은 방치하는 그러니까 이제 형용 모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면 폐지를 추진했었는데 일단 절반의 타협으로 들어오는 건 여전히 2,000원 받지만 나가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권자분들께서는 남산터널 이제 강남 방면으로 나가실 때는 박유진 의원이 없어서 2,000원 굳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은평 주민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서대문구 마포구의 이제 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이게 약간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거의 한 120억 정도의 시비가 지원이 돼야만 완공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정말 극적으로 약간 타결이 돼서 어쨌든 은평자원광역순환센터는 잘 완공이 돼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 작은 보람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3대 7로 이제 국민의힘 70%, 민주당 30% 구조로 바뀌었죠.
70%만으로 3분의 2가 채워져 있으니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11대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정말 기억하기 참 슬픈 이야기들. TBS 미디어 재단, TBS 방송국 날라가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되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원되고 혁신파크 개발도 중지되고 서울 여성공예센터 사업 중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전임 시장은 마을, 사람, 삶의 질, 시민의 서울 이런 방향으로 무언가가 집중되는 방향이었다고 치면 지금 이 7대 3으로 바뀐 의석수가 상징하는 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하고 싶은 걸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은평 주민분들의 주권자분들의 정말 학수고대하는 꿈이 교통난이잖아요. 대중교통 활성화인데 그 중에서도 전철이 확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은평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는 프로젝트였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3호선 하나로 시내로 갈 수 있는 그 노선의 포화도를 보면 신분당선까지 올라온 것이 다시 서북부 연장으로 연결만 돼도 정말 탁 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평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생각해 보면 대통령도 공약했고 그랬죠. 국무총리, 시장, 국회의원 모두가 공약한 내용이잖아요. 26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로 이제 새롭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되는 권력은 특히 은평구 지역에서는 이 은평구에 있는 이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여야가 없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반드시 성과로 완성해야 하는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곧 설 명절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해주시죠. 우리 삶의 가장 애틋한 꽃은 일자리 꽃이라고 하면서 제가 감히 가장 낮고 약한 꽃부터 양지로 옮기고 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 약속을 4년 동안 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정말 갈 길이 구말리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어제보다 더 발전된 더 주권자의 삶에 진짜 기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점점 역물어가고 있다. 좀 지켜봐 주시고 혹시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신명나게 모든 거 걸고 해야죠. 정말로 감사하고 항상 간직하고 있다고 꼭 그 고마움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태양광 수익을 주민소득으로 돌려주는 경기 아리백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도는 2030년까지 2,0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올해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모두 128억 원을 투입합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햇빛 소득과 마을 기금, 전기요금 절감 형태로 주민에게 환원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연두 방문으로 미추홀구를 찾았습니다. 미추홀구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신청사 건립 등 잇따른 대형 사업이 추진되며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미추홀구가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4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미추홀구. 인천의 대표 원도심이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도시개발과 함께 다양한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인천이 커가오는 과정에 한편으로는 조금 그 고속 성장에 대열해서 다소 뒤처진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이 미추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인천 전체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 하객 1블록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13,000세대, 총 3만 5천 명의 인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인프라 조성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새해 연두 방문으로 미추홀구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군은 이에 따른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35,000명이면 한 개 구 인원이 될 수도 있는 군 인원은 넘어서고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동청사에 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유정복 시장은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신청사 건립은 미추홀구를 바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청사는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저 등급인 2등급을 받아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관내 기업 DCRE의 기부 체납으로 2천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 것이 공식화됐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미추홀구 청사를 새롭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사라는 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추홀구의 말하자면 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고 미추홀구 주민들의 자존심이 될 것이고 또 미추홀구 주민들의 굉장히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단순한 청사를 넘는 기능을 하게 돼요. 유정복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경인전철 지하화가 미추홀구 교통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지하로 이전해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지상부를 주민 중심의 생활 공간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는 지난 몇 년간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밟아온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이 지하화가 되면은 완전히 미추홀, 그 다음에 중구, 그리고 저 남농구 불평일에까지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요. 이게 다 지하화로 들어가고 지상부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 녹지 아니면 기타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미추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예요. 인천의 대표 원도심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미추홀구. 주민 편의시설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도시의 새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를 촉구하며 김포시가 5,5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김병수 시장의 발언 이후 지역사회 갈등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시민들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예타 결과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5호선 연장 사업 진행을 위해 김포시가 5,5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예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김포 시민의 출퇴근길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포시가 부담하기로 한 5,500억 원은 김포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모두 활용하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의 5,500억 원 자부담 발표에 민주당 김포시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나온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시장이 임기 안에 5호선 김포 연장 착공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결정이 5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지 아니면 막다른 상황에서 던진 무리한 선택인지.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들은 김포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경제성만 따지며 예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5호선 연장을 외치며 시민의 표를 받아간 두 국회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의 결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김 시장은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보완과 사업 전제 조건이었던 건폐장 해법 마련, 대광이 조정안 동의까지 성실히 임했지만 정부가 경제성만 따지며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고 못마땅해했습니다. 다음 임기 시장에게 큰 부담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지금 꼭 예타 통과가 필요하고 뭐라도 해야 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예타 운영지침 개정으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경제성 평가 문턱이 낮아지고 정책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 시장이 잘못된 해법을 꺼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컴팩트시티 개발 원인자 부담금 1조 2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 이미 정책적 가점이 생겼는데 김포시가 시민 동의 없이 미래 재원 5,500억 원을 또 부담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야 할 재원 중 5,500억 원을 김포시가 추가 부담한다고 해도 총 사업비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경제성 증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예타 결과만 기다려온 시민들은 정치권 불신만 커진 상황입니다. 김포시와 정치권 모두 치적 경쟁에 몰두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진행 정보는 없이 서로 간에 그 선거를 앞두고 싸움만 하는 모습이 비춰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김포 지역사회는 다시 걱정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지역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초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전동차 납품 지연이 지목되는데 지연된 일정마저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당초 올해 준공 후 내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현재 공정률은 56%에 불과합니다. 내년 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사업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전동차 입찰 과정의 구조적 문제가 지목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한 업체와 전동차 제작 구매 사업 계약을 맺습니다. 경기도가 이 업체와 맺은 계약을 보면 전동차 최종 납품 기한이 2028년 7월 18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2029년 상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사업 지연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은 전동차 납품 일정입니다.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서상 납품 기한이 2028년 7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27년 개통 가능이라는 설명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마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체는 이미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계약된 약 548억 중 1, 2차에 걸쳐 선급금 약 435억, 즉 전체의 80% 전체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납품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경기 북부 대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사업이 지연됐지만 조속히 개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7년 말까지 준공을 하고 개통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구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여 공정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또 서울교통공사나 또 의정부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준공과 개통 목표가 계획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전동차 납품 지연 우려에 대해선 업체와 납품 시기를 내년 9월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차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 후 사업 수행 계획서 승인을 통해 납품 시기를 27년 9월로 조율하였으며 개통 시기에 맞춰 전동차가 납품될 수 있도록 매월 공정보고 및 공장 방문, 선행계약권과의 생산순서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어려워질 점을 감안하여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대체 차량 투입 등 플랜 B를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비판하며 해당 업체를 직격했고 국토부가 업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7호선 전동차 납품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